94쪽에 있는 문제 중에 질문 있니? 94쪽. 자, 일단 6번이 제일 많은 거 같네, 질문이. 6번부터 하면 올해 아빠 나이는 42살, 아들 나이는 14살이다.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3살 적어지는 것은 몇 년 후인가? 그러면 이 몇 년 후인가가 궁금하니까 나는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아버지가 지금 42살이야. 그러면 X년 후에 아버지는 몇 살? 42 플러스 X지. 그치? 여기다 그냥 X 붙이면 큰일 나요. 그쵸? 나이가 막 곱하기니까 막 난리나. 그치? 그러니까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현재 14살이니까 X년 후에는 몇 살? 14 플러스 X. 이게 아들 나이야. 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의 2배보다 3살 적다 이랬죠. 그대로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아빠 나이가 42 플러스 X가 아들 나이의 2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요거에다가 2배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들 나이의 2배지. 근데 그거보다 아빠 나이가 3살이 적죠? 그럼 요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 그쵸, 빼기 3을 붙이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이거보다 3이 작아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읽으면서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3살 적다 쭉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풀면 되지 뭐. 이제 여러분 그 반복적인 쪽지 시험의 결과 웬만큼 이제 1차 방정식은 대부분 다 잘 푸니까 식만 세웠으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EX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쓸까? 자, 이렇게 이항시켰습니다. 이항시켰고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X. 이쪽은 이거 얼마니 계산하면? 다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7입니다. 17. 그치?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는 몇이다? 17이다. 플러스 17이죠. 플러스 17. 그러니까 몇 년 후? 1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된다. 그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자, 위에 이제 문제들은 식만 세워줄게요. 식만. 계산 여러분 잘 하니까. 자, 4번 문제는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가 6인 거는 알겠고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X로 잡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10의 자리가 6이고 1의 자리가 X인 그런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10의 자리 숫자가 6이면 6에다 어떻게 하지? 6, 10 이렇게 하죠. 기억나? 10의 자리 숫자는 내 눈에 보일 땐 6이라도 읽을 때 60 이렇게 읽잖아. 60 플러스 X가 10의 자리 숫자가 6이고 1의 자리 숫자가 X인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7배와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수 주원아, 이게 바로 방금 쓴 뭐다? 이 자연수. 그렇지.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그랬으니까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지금 이 자연수라고 부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 플러스 X 얘가 바로 이 자연수야.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7배. 도연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죠? 맞아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건 10의 자리에 써있는 숫자랑 1의 자리에 써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더하라는 게 각 자리 숫자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 더하기 X를 말하는 거고 그거의 몇 배랑 같대? 이거의 7배랑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계산해가지고 X 찾으면은 X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지. 이 자연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자리 자연수를 써야 돼? 두 자리 자연수를 써야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막 풀어가지고 태거나 X가 3이 나왔다.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63. 맞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식을 잘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X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거를 우리는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도 식만 세워줄게요. 2번은 그냥 읽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연속하는 두 짝수. 자, 연속하는 두 짝수면은 요렇게 두 개 잡는데, 자, 얘네 둘은 서로 얼마 차이 날까? 1. 아니지. 연속하는 두 짝수인데. 짝수들만 놓고 보면 다 2씩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중에 작은 놈을 x라고 하면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 두 짝수의 합은 그랬죠.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은 그랬으니까 x랑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한 거는? 더한 거는 이게 합이지, 그치? 이게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고, 그거는 작은 수의 3배보다 16만큼 작다. 해바태거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작은 수의 3배.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야? 3x보다 16만큼 작다. 맞아요. 이게 식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x 나오면, x값 나오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두 개가 다 나오는 거니까 답은 얘네 둘을 더한 걸 쓰는 거죠. 두 짝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95쪽으로 넘어가서 95쪽에는 뭐 해볼까요? 80,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8번부터 해볼게요. 8번. 자, 이것도 식만 세워볼게요. 자, 시아는 35,000원, 준서는 28,000원을 갖고 있는데 내일부터 두 사람이 각각 매일 3,000원씩 사용을 한대요. 사용. 저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3,000원씩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x1이 지났어. x1 후에는 시아의 지갑에는 얼마가 있을까? 하루마다 3,000원씩 줄어들어. 그러면 35,000에서 빼기. 그치? 3,000 x를 하면 되겠죠? 하루에 3,000원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시아는 35,000 빼기 3,000 x 요만큼의 돈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서는 28,000 빼기 3,000 x 똑같이, 그지? 요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시아가 갖고 있는 돈 이거가 준서가 갖고 있는 돈 이거의 2배가 되는 것은 그랬죠. 금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 시아의 돈은 준서의 돈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죠. 요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요런 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숫자가 너무 크잖아. 양변을 얼마로 나눈다? 100보다 더 크게 1000으로 나눠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괄호 앞에 있는 숫자를 1000으로 나누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괄호 앞에 거는 가만히 냅두고 괄호 안에를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여기도 공 3개, 여기도 공 3개, 여기도 공 3개, 여기도 공 3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양변을 1000으로 나눈 상태가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x값 나오고 이 문제는 x값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x1 후로 잡았으니까. 그쵸? 요거 계산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요건 우리 민규가 식 한번 세워볼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민규야 구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일단 저 사각형 자체는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뭐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르는 거죠. 삼각형 두 개로 자르는 건데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요. 그쵸.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거는 밑에 거대로 바로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얘대로 넓이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치면 됩니다. 그지? 자, 요거 가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지훈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식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요 삼각형의 밑변이면은 얘 아닌가?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누구 하죠? 높이 하죠? 높이가 누군데? 6이죠? 그리고 뭐 하죠? 나누기 2. 그럼 곱하기 2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고, 파란 삼각형은 뭐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어? 그쵸? 얘를 밑변으로 보고 그 밑변이랑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여기 4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주고 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각각 정리를 좀 하면 얘를 곱할 때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돼버려요? 3 되지? 그럼 3이라는 숫자를 분배 법칙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3을 분배 법칙. 그러면 12x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2니까 2를 분배 법칙. 2를 분배 법칙하면 어떻게 돼?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시연아,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얘랑 얘를 합친 것이 바로 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쵸? 그럼 바로 계산해버릴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의 합은 뭐야, 계산하면? 16x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문제에서 그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59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식이지. 16x 빼기 5는 59다. 그럼 바로 5 넘겨가지고 나누면 뭐 끝났네. x 몇일까요? 4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요렇게 삼각형 둘로 쪼개가지고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12번 인서 이거 식 세웠니? 못 세웠니? 그러면 지우 세웠니 식? 못 세웠니? 그러면 세웠니? 이거 문제 12번 식 세운 사람? 뭐죠? 시원이 세웠어? 무엇을 x로 잡았죠? 정가. 왜냐면 이 문제는 원가는 알려줬거든, 그지? 원가는 문제에서 4,000원이라고 알려줬고, 정가를 그럼 x로 잡았다. 그럼 정가를 x로 잡았는데 20%를 할인해가지고 판매했으니까, 시원아, 그럼 판매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죠? 정가에다가 모양을 살려서 써보면 20% 할인이면은 뭘 곱하는 거라 그랬죠? 1 빼기 100분의 20 맞지? 이거를 곱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하니까 요게 이제 뭐가 돼? 이게 이제 100분의 80이니까 10분의 8로 써도 되고, 뭐 0.8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에 실제 판매를 했어. 그러면 그때 시원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익? 맞아요. 그럼 판매가 0.8x에서 원가 4,000원을 뺀 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0.8x 빼기 4,000, 요게 이익인데, 문제에서 그 이익이 뭐랑 같다? 원가의 5% 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원가에다가 그대로 그냥 5%를 곱하는 거죠. 5%만큼 덧붙인다 이런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원가 4,000원에다가 5%면 100분의 5를 그대로 곱하는 거지. 그치? 요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아까는 정가의 20%만큼을 할인한 가격 그래가지고 1 빼기 100분의 20을 곱하지만, 이거는 원가의 5% 이렇게 말했잖아. 뭐 원가의 5%를 할인하거나 원가의 5%의 이익을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가의 5%. 그랬으니까 원가에다 그대로 100분의 5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200원이 돼. 200원.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한 요 이익 있잖아. 0.8x 빼기 4,000. 그게 그대로 200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게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는 200 이렇게. 그러면 4,000 넘겨버리고
4천 넘겨버리면 이쪽이 4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배 하면은 8x가 42000이 되고요. 8로 나누면 x는 7000이 되겠네, 그지? 7000. 아니다. 7000이 아니라 얼마야? 5100, 5200, 5250인가? 그죠? 요거 양변 8로 나누면 525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그치? 이렇게 푸는 거죠. 원가 정가의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우리 있는 시간. 어디서? X랑 응. 퍼센트 사이에 응. 곱하기 말고 빼기랑 더하기. x랑 퍼센트 사이에. 그러니까 몇 x에 그냥 몇 퍼센트, x에 10% 그러면 x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는 거지. x에 20% 그러면 x에다 100분의 20을 곱하는 거고. 근데 x에서 20%를 할인했다거나 x에다 20%의 이익을 붙였다거나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1 빼기 혹은 1 더하기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4% 증가,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6% 감소, 작년의 전체 학생은 925명이고 요거는 다른 유형으로 분리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분리돼 있네. 요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14번 잘 보세요. 14번은 작년이 나오고요. 올해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남학생이 있을 거고 여학생이 있을 거고 올해도 남학생이 있을 거고 여학생이 있을 텐데 작년에 전체 학생이 925명이래요. 좀 복잡해. 잘 봐야 돼. 작년에 전체 학생이 925명이에요. 그러면 그 925명 중에 남자가 몇 명 있을 거고 여자가 몇 명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남녀 중에 하나를 X로 잡을게요. 자, 남녀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여학생 숫자니까 우리 여학생 숫자를 X로 잡을게요.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이 X를 구했다고 해서 X가 그대로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언제 여학생? 작년의 여학생.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올해의 여학생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그래도 여학생을 X로 잡았고 그러면 남학생은 뭐라고 써야 될까? A? 아니, 잘 생각해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925명. 근데 여학생이 X명. 남학생은? 925 빼기. 그치. 전체 학생 수에서 여학생을 뺀 것, 이게 남학생이지. 그치? 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4% 증가했다 그랬죠. 그죠? 증가.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올해에 전체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올해 전체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써보자 이거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남학생이 4% 증가했다 그랬잖아. 이 4%는 얼마에 대한 4%일까요? 작년에 이만큼 있었잖아, 그치? 요 인원수의 4%만큼이 증가해서 올해 인원수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됐는데 몇 명이 플러스 됐냐면 이 925 빼기 x의 4%. 4%가 분수로 뭐죠? 그냥 딱 4% 말하는 건 100분의 4지. 그러면 여기 요 인원수에다가 이 남학생 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다 되거나 100분의 4. 여기다가 100분의 4를 곱한 거. 자, 이게 바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증가된 학생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유나야, 여학생은 어떻게 됐대? 여학생은 작년보다 6% 감소했대요. 근데 작년에 여학생이 몇 명이었어? X명이었지? 그지? 그럼 일단 감소를 했잖아.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변하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감소니까. 그리고 이 X의 6%를 뭐라고 써야 돼, 유나 여기다가? X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작년 여학생의 6%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작년에 전체 학생은 925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8명이 감소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이 작년에서 올해로 바뀌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학생 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뭐 20명이 늘어났고 여자가 뭐 10명이 줄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증가한 거야? 전체적으로 10명 증가한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남자의 증가된 숫자랑 여자의 감소된 숫자랑 이걸 합치면 그게 전체 증감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죠? 그 전체 증감이 지금 8명이란 얘기야. 그치? 그리고 8명 감소니까 이거 마이너스 8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는 뭐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서 올해로 바뀌면서 증가되거나 늘어난 학생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한 학생 수가 합쳐서 마이너스 8명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식은 요 빨간 부분만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25 마이너스 x에다가 100분의 4를 앞에다 쓸게요. 아이고, 100분의 4를 이렇게 앞에다 붙일게요. 100분의 4. 그리고 야, 여학생들은 마이너스 역시 100분의 6을 앞에다 붙일게요. 요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8명이 감소됐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면서 증가 감소된 인원수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문제고요. 조금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거 또 식 세우기가. 자, 그럼 양변에 이거 얼마 곱할까 지우야? 일단 100 곱합시다. 그럼 여기 4 남아 있고요. 925 빼기 x, 이쪽은 마이너스 6x, 여기는 마이너스 800이에요. 암산 됩니까? 4 곱하기 925 얼마죠? 3700. 오, 3700 빼기 4x 빼기 6x는 마이너스 800. 그러면 3700 이항시킬게요. 3700 이항시키면 이쪽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만 남고 3700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3700. 그럼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4500. 이렇게. 자, 양변을 뭘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나눌 거니까 x는 몇일까? 450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답을 450이라고 쓰면 어때? 네. 틀린다. 이 450은 뭘 찾은 거예요? 작년의 여학생이에요. 작년의 여학생. 이 작년에 450명 있었는데 그럼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요만큼 변화가 생겼잖아. 그럼 요게 몇 명인지 계산을 해줘야지. 그치? 자, x가 450인 거 알았으니까 요 x 자리에도 얼마를 넣을까? 450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450. 자, 그럼 여기에 450이 들어갔어. 여기에 450이 들어가면 450 곱하기 100분의 6인데 100분의 6이 2로 약분하면 50분의 3이잖아요. 그죠? 50분의 3. 그럼 450에다가 50분의 3을 곱했다. 얼마 같으거나 450에다가 50분의 3을 곱했다. 에... 1년 만에 270명이 줄어들면 그 학교는 망했지. 맞아요. 27명.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자, 작년에 여학생은 450명이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몇 명이 줄었어? 27명이 줄어들었어. 그럼 몇 명인 거야? 올해 여학생은? 423명인 거죠. 423명. 그쵸? 맞죠? 450명에서 27명 줄었으니까. 그래서 423명 요게 답이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학생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남학생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복잡하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전체 남녀 합쳐가지고 8명 감소했다 그랬잖아. 근데 여자가 몇 명 감소? 여자가 27명 감소했어. 그럼 남자는 늘어났지. 몇 명 늘어났을까? 그러면요? 남녀 합쳐서 8명이 줄었는데 여자가 27명이 줄었어. 그럼 남자는 19명만큼 늘어난 거지. 그러면 작년에 남자가 아까 요게 450이었으니까 925에서 x 빼면은 475잖아. 475에서 19명이 늘어난 게 올해 남자가 되는 거죠. 얼마일까? 494명인가? 아닌가? 19명이 늘어났으니까 475에서 19명 맞니? 4 응? 475에다 19도 하면 494인가? 494? 그치?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494명 이렇게 그쵸? 그래서 올해 남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을 x로 잡는 수밖에 없고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로 가면서 변화된 요 학생 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된다. 답은 423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96쪽에 15번부터 볼게요. 15번. 근데 여러분 여기 15번에 보면 제목에 과학 부족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 부족이 뭘까? 근데 많이 부족하다. 아 과학이 부족하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는 넘친다는 거죠. 넘친다, 남는다. 그러니까 부족의 반대야. 부족의 반대. 남는 걱정이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하거나 부족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카롱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 8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9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부족해요. 이때 학생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우리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았을 때 이때 마카롱의 개수를 식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 마카롱의 개수를 이거 하고 가. 2가지로 식을 세울 수 있어. 태건아. 근데 태건이는 매 시간 화장실 가는 것 같아. 자, 태건아 이거 하나만 맞추고 가. 사람이 X명 있잖아. 근데 한 명한테 8개씩 마카롱을 주면 3개가 남는데 마카롱이. 그럼 마카롱이 몇 개게? 사람이 X명이 있어 태건아. 일단 저 X명의 사람들한테 다 몇 개씩 줬다? 8개씩 줬지. 그럼 그게 몇 개야? 8X. 근데 마카롱이 3개가 더 있네. 8개씩 다 줬는데 아직도 나한테 3개가 더 있네. 그럼 마카롱이 총 몇 개였던 거야? 맞아요. 남는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마카롱의 개수는 8x 더하기 3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잖아. 9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부족해. 이거는 식으로 뭐라고 쓰면 될까, 태건아? 그죠? 한 명한테 9개씩 줬고 그렇지. 빼기 1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갔다 오세요. 그래서 마카롱의 개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2가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은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것도 마카롱을 표현한 거고 이것도 표현한 거니까 둘이 똑같아야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항시켜서 풀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항시켜주면은 이 정도는 바로 이제 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이니까 자 결국 x는 18. 그래서 사람 수는 18명이었던 거고요. 똑같은 문제에서 마카롱이 몇 개냐로 물어볼 수도 있어. 민규야, 이 똑같은 문제에서 내가 x가 17인 것까지 찾아서 18인 것까지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사람 숫자가 아니라 마카롱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식을 세울까? 마카롱을 x로 잡고 다시 식을 세우면요 계산도 다시 해야 되지만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마카롱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라도 우린 똑같이 푸는 게 편해요. 학생 수를 x로 잡고 똑같이 풀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아까 이 8x 플러스 3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었어? 이게 남은 개수는 3개고 이 8x 플러스 3 자체가 마카롱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었잖아. 그러면 그 식의 x자리에다가 내가 찾은 18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집어넣으면 돼. 그치? 다시 세울 필요 없이 학생 수를 x로 잡고 똑같이 푼 다음에 그렇게 나온 x값을 여기다 넣으면 그게 마카롱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주원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 x가 18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야 되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될까? 어? 왜 말을 못하니? x가 지금 18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18을 집어넣으면은 8 곱하기 18하면 얼마지? 144인가? 그죠? 그럼 144에다가 3 더하는 거가 얼마예요? 147이잖아. 마카롱이 그럼 147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주원아 이쪽에 넣으면 안 돼? 돼, 안 돼? 여기다가 x 넣으면 어떻게 돼? x에 18 넣으면 그러면은 19 곱하기 아니 9 곱하기 18 하면은 162인데 162 빼기 15 하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지 않나? 그 주원아 여기다 넣어도 이 식은 마카롱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나오는 거고 마카롱의 개수가 이쪽에다 넣어도 마카롱의 개수를 의미하는 식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주원아 여기다가 18 넣은 거랑 여기다 18 넣은 거랑 결과가 다르면 어떡해? 그럼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그죠? 애초에 이 두 개를 똑같다고 놓고 x를 찾았는데 그 x를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게 결과가 다르다? 내가 계산을 틀린 거지. 그치? 네, 그래서 학생 수를 x로 잡고 풀고 만약에 마카롱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다시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자, 내려갑니다. 17번 문제는 상진이네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총 여행 일수의 3분의 1은 경주에 있었고 12분의 1은 부산에 있었고 4분의 1은 거제에 있었고 마지막 4일은 순천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상진이네 가족의 총 여행 일수를 x1이라고 합시다. x1. 자, 그러면 얘네 가족이 경주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거제에도 있었고 순천에도 있었대요. 자, 전체 여행 일수가 x1이야. 그러면 그 중에 소율아 경주에 있었던 날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식으로? 전체 여행 일수의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저 3분의 1을 요 x에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응? 그러면은 x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면 분수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여행을 열흘 10일 동안 했다 그러면 x가 10인데 그럼 10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 이만큼 경주에 있었다? 곱하는 거예요. 분수나 소수는 전체 몇 분의 몇 이러면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일자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있었던 날짜는 3분의 1x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경주에 있었던 날짜.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정아 부산에 있었던 날짜는 뭐라 그래야 돼? 12분의 1x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우야 거제에 있었던 날짜는 4분의 1x. 그러면 주원아 순천에 있었던 날짜는 그럼 여행을 열흘 동안 했으면은 순천에 40일 있었나? 순천은 그냥 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치? 전체 여행 일자 중에 그냥 4일 동안 순천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4에다가는 x를 곱하는 게 맞아? 안 곱하는 게 맞아? 안 곱해야 돼. 그러니까 순천은 그냥 4라고 쓰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이 경주에 있었던 날짜, 부산에 있었던 날짜, 거제에 있었던 날짜, 순천에 있었던 날짜를 다 더하면 그게 전체 여행의 날짜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럼 전체 여행을 우리가 x일 동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다? x다가 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x다. 이렇게 푸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연아야 이거는 곱하기 몇을 하면 좋을까요? 10이요. 12를 싹 다 곱할게요. 전체적으로 곱하기 12. 그럼 얘는 뭐가 돼? 4x 플러스 1x. 오케이 x 플러스 3x. 3x 플러스 3x. 아, 3. 4를 4에다가 12를 곱했다. 아이고. 48. 48. 이쪽은 는 12x.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 얘네 셋을 합치면 몇 x지? 8x. 8x지? 그럼 8x를 1로 이항시키면은 빼기 8x 될 거 아니야, 그지? 빼기 8x. 그러면 이쪽이 몇 x가 돼? 4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48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x 찾는 거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 우리는 x를 찾는 거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걸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x의 개수인 4로 나누는 거죠. 그죠? 4로 나눠. 그럼 뭐가 될까? x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한 총 여행 일수는 12일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17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물 한 번만 요거 하나 대답하고 갑시다. 자, 19번.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형이 혼자 하면 3일이 걸리고 동생이 혼자 하면 6일이 걸린다. 이 일을 형과 동생이 같이 하여 완성하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채원아, 일단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둘 거예요. 1. 항상 이 유형의 문제는 이건 항상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 일의 양을 1로 둘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거야. 그러면 형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뭐가 될까, 채원아? 형은 혼자서 3일 동안 열심히 하면 혼자 다 끝낼 수 있대. 근데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했어. 그럼 형은 하루 동안에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딱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놨을 때 형은 하루 동안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부터 이만큼이 지금 전체 울타리야. 울타리가 이만큼이야. 예를 들면 여기 울타리의 전체 길이를 뭐 그냥 300m라고 해봅시다. 300m만큼의 울타리에다 페인트를 칠해야 돼. 근데 형이 혼자서 페인트 칠하면 3일 동안 하면 이거 다 끝낼 수 있대. 그 말은 형은 하루에 몇 미터의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상황에서는 몇 미터를 칠할 수 있는 거지, 하루에? 300m? 그럼 하루에 300m 다 칠하면 하루 만에 끝나잖아. 형이 3일 동안 일해야지 이게 다 끝난대. 그럼 하루에는 얼만큼을 칠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그치. 이거를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하루에, 화살표가 생겼네. 하루에 이만큼 칠하고 그 다음날 이만큼 칠하고 그 다음날 이만큼 칠하고 해가지고 3일에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이 하루에 칠할 수 있는 건 100m만큼을 칠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100m는 전체 300m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지, 그치? 그걸 쓰는 거예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놨을 때 형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은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뭐겠어, 동생?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뭘까? 그렇지. 동생은 혼자 하면 6일이 걸린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를 6으로 나눈 6분의 1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갔다 와서. 자 그러면 이 일을 형과 동생이 도연아 채원이 갔다 오고 와서 형과 동생이 같이 한대. 둘이 같이 해. 그럼 생각해봐. 형이 하루에 3분의 1만큼 할 수 있고 동생이 하루에 6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둘이 동시에 해. 오.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을까? 150m. 그쵸. 150m도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내가 예를 든 상황에서 150m고 그 분수로 표현하려면 이거랑 이걸 어떻게 하는 거? 더한 거만큼. 그치? 더한 거만큼. 그치? 요렇게 둘이 더할 거니까 얘가 9분의 2니까 9분의 3만큼 할 수 있잖아. 둘이 같이 하면. 근데 9분의 3이라고 아니 9분의 3이 아니지. 이게 6분의 2니까 6분의 3이니까 둘이 같이 하면 하루에 얼마큼 한다? 2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2분의 1만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을 일했을까? 그러면 X일 동안 일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서 같이 일하면 2분의 1만큼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며칠을 일했다? X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다 끝났어. 우리 아까 전체 일의 양을 뭘로 놨죠? 1로 놨죠? 그러면 요게 얼마나 같아지면? 1이랑 같아지면 된다. 그쵸? 그래서 X는 몇이다? 2다. 그치? 그래서 이 일이 걸리는 거죠. 둘이 같이 하면. 그래서 일에 관한 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이런 유형, 이 문제 유형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나와, 얘들아. 그래서 요게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미지수가 2개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막 중간에 등호였던 게 이렇게 부등호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면 중2, 중3 때 나오는 활용 문제들도 대부분 다 여기에서 해결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97쪽으로 가서요. 오늘 그 거속시랑 농도 문제 중에서 거속시 문제만 좀 해볼게요. 거속시 문제. 여러분 이거는 다 알죠? 이 거속시 요 그림. 요거는 다 본 적 있죠? 뭐 삼각형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원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 그림. 그치? 이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선생님들도 얘기해주고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거속시인데 거리, 속력, 시간인데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첫 번째 거리가 유나야.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한 거랑 같다?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같다. 그쵸. 가로로 써 있는 건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은아 속력은 뭘까? 속력은 시간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죠? 무슨 모양이 떠올라? 분수. 시간분의 거리. 요렇게. 그러면 거꾸로 시간은 뭘까 세은아? 시간. 그치?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요렇게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 가지 그림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 거냐면요. 밑에 1번을 보세요. 1번.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혹시 요즘 여러분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혹시 나는 왕복이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건 좀 심하다 그지? 왕복은 알죠? 왕복. 이정아 왕복이 뭐야? 뭐지? 뭔지는 아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왕복의 반대말. 편도. 오요 맞아요. 왕복은 갔다가 오는 것까지가 왕복이고 편도는 뭐야? 편도. 그냥 가는 거 이것만 하면 편도죠. 우리가 왜 비행기표 끊을 때도 편도로 끊는 거랑 왕복으로 끊는 거랑 다르지, 그치? 왕복은 몇 장 끊는 거야? 2장 같이 끊는 거죠. 갈 때 티켓, 올 때 티켓 같이 끊는 게 왕복이고, 그치? 편도는 가는 것만 끊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A, B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한대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갈 때는 속력이 얼마래? 갈 때는 시속 15km 요 속력으로 갔습니다. 시속이란 말이 붙으면 속력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당 속력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올 때는 속력이 얼마래? 올 때는 시속
10km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전체 A,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만큼의 거리가 xkm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주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주은아, 갈 때 걸린 시간은 뭘까요? 그 머릿속에서 시간은 뭐니까? 어? 뭐 말할 것처럼 했잖아. 말을 해 이제. 뭐예요? 시간은 공식부터 말해줘. 시간은 뭐지? 어?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랑 속력 나누기 거리는 반대예요. 그죠? 속력 분의 거리라고 읽어야 돼. 그지? 그럼 지금 나는 갈 때를 물어봤잖아. 갈 때 속력이 얼마야? 갈 때 시속 15km. 간 거리는 얼마야?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뭘까? 그렇죠. 갈 때 걸린 시간은 갈 때 걸린 속력 15, 그 다음에 간 거리 x. 요게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그죠? 갈 때 속력 15, 간 거리 x, 그리고 속력분의 거리니까 15분의 x.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올시. 올 때 걸린 시간은 뭘까? 채원이, 뭘까? 올 때 걸린 시간은? 그렇지. 올 때는 속력이 10으로 바뀌었죠? 거리는 똑같고. 거리는 똑같으니까 10분의 x가 올 때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서 총 몇 시간이 걸렸대? 총 3시간이 걸렸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갈시 더하기 올시는 몇 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게 식인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때 이제 아까 그 거속시 그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몇 배 하고 싶니? 양변에 30배 하고 싶죠. 30배. 그래서 30배 해주면은 앞에 거는 요거 얼마 될까? 요거 몇 x 될까? 2x 플러스 3x. 자, 여기 30배 했으니까 90. 30배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5x가 90이네. 5x가 90. 5x가 90이니까 x는 몇일까요? 5로 나누면 x는 1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x를 아까 뭘로 잡았냐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x 값은 18이라고 나왔고요. 1번 답이 요거고, 방정식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1번 답은 요거겠네. 그지? 1번은 요게 답이고 요게 방정식 세운 거고, 그래서 풀어서 x가 18 나왔으니까 2번 답은 18km. 요게 2번 답이 되겠다. 이렇게. 속이 안 좋아? 자, 그래서 요렇게 거속시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고, 뒷장 넘겨봐. 뒷장에도 거속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98페이지에 98페이지에 방금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추가된 게 있어. 뭐가 추가됐죠? 수연이가 추가됐어. 그러네. 수연이가 추가됐네. 근데 수연이가 추가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연이가 갔다가 온 게 아니라 가서 뭘 했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앞장에서 풀었던 문제는 갈시랑 올시만 더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 중간에, 그치? 물건을 사는 시간이 추가돼야 돼.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물건 사는 시간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 이거를 다 합쳐서 몇 시간이 걸렸다? 2시간 20분이 걸렸다. 이 문제는 2시간 20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써보면 집에서부터 마트까지의 거리를 xkm로 잡아야 되겠죠? 잡았어. 근데 수연이가 또 갈 때는 빨리 걸어갔네. 시속 4km로 걸어갔어요.
시속 4km로 걸어갔고 올 때는 좀 천천히 걸어왔네.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40분 동안 물건을 샀어요. 40분 동안.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 뭘까요? 아까랑 똑같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4분의 x, 그지? 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걸린 시간 40분이지. 이 40분을 여기다 40이라고 써도 될까? 될까? 시간에도 다 단위가 있죠. 뭐 거리에도 뭐 킬로미터, 미터, 뭐 센티미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시간에도 단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40분은 분이잖아.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어서 써줘야지 맞는 식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40분이라고 하는 거는 몇 시간인가요? 맞아요.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려면 얘를 60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요. 왜 60으로 나눠야 될까? 그치? 우리가 거꾸로 2시간이 몇 분이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그치? 2시간이 몇 분이야? 그러면 60을 곱하잖아요. 거꾸로 지금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60으로 나눠야 되겠네. 그래서 40을 60으로 나눠가지고 60분의 40 이게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원아 올시는 뭐야? 올시 주원 자리 옮겨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1열 예약이다. 1열 예약. 올 때 속력이 얼마? 올 때 거리가 얼마? 그러면 올 때 걸린 시간은?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맞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더했을 때 주원아 이게 얼마랑 같아야 돼? 두 시간 20분이지. 그럼 여기다가 2시간 20분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2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2와 아까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60분의 2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요 자리로 오면 되는데 주원이는 그 가분수로 바꾼 거죠? 60분의 14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양변에다가 얼마 곱할까? 근데 이게 공하나씩 떼도 되겠다. 그지? 약분을 끝까지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공하나 떼고 그래서 공하나 떼면은 분모에 지금 4랑 6이랑 3만 있는 거니까 2로도 약분해버릴까? 안 해도 되겠다. 자, 어쨌든 4랑 6이랑 3을 다 없앨 수 있는 숫자는 얼마면 충분해요? 12면 충분하겠네. 그래서 12배만 할게요. 12배. 그럼 요거 몇 x? 3x 플러스 요거는 8 플러스 요거는 4x 요거는 28인가? 12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3x 4x 더해서 7x 그 다음에 8 2항 되니까 얼마? 20. 민규야, 그럼 7x가 20이니까 x는 몇이구나? 7분의 20.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집에서부터 마트까지의 거리니까 답은 7분의 20km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누구 채원이한테 한번 가볼 사람? 누가 가볼래? 너 한번 갔다 올래? 괜찮은가 걱정돼서. 응? 아까 뭐 막 속이 안 좋다 그러지 않았어? 집에 가서 백조 시험 먹어야겠다. 약초 싫어? 백조 시험. 채원이가 누나니? 네가 오빠니? 저요. 네가 오빠니? 네. 아니야?
내가 4분 단위로 먼저 태어났어. 4분 먼저 태어났어? 와 4분 먼저. 와. 여기 오빠로서 동생이 지금 아프다는데 걱정 안 돼? 4분 먼저 태어났으면 4분도 배우죠. 이거 안 보면 야가 부르는데. 그래도 아플 때는 또 챙겨줘야지. 그래도 간식 영신이 삑됐죠. 4분만 잘해달라고. 아니야, 내가 삑 뜯을 때는 가만히. 괜찮아? 속이 쓰려? 후회. 왜? 소다 먹어, 소다 먹어. 밥을 안 먹었어? 근데 왜 속이 쓰리지? 후회했어? 자,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지수가 학교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태훈이가 지수를 따라 나섰다. 지수는 분속 60m로 걷고 태훈이는 분속 100m로 뛰어서 따라갈 때 태훈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지수와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여러분 이 문제를 설명해 줄 때마다 약간 고민이 돼. 원래 그 활용 문제는 x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정석이죠. 그렇게 푸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엑셀 안 써도 돼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암산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내 설명 한번 들어봐. 지수는 1분에 몇 미터를 가죠? 1분에 60m를 가죠. 이게 그런 말 아니야? 분속 60m라고 그랬으니까 지수라는 애는 1분에 60m를 가요. 근데 지수가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죠. 그럼 이미 지수는 몇 미터만큼 갔을까 벌써? 벌써 600m 갔겠죠. 그러니까 태훈이가 출발할 때 이미 지수는 저기 앞에 600m만큼 가 있어. 맞죠? 그 상황에서 이제 태훈이가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지수는 1분에 60m를 가지만 태훈이는 1분에 몇 미터를 가죠? 100m를 가죠. 그럼 생각해봐. 쟤는 저기서 1분에 60m씩 도망가. 나는 여기서 1분에 100m씩 따라가. 그러면 1분마다 이 간격이 얼만큼씩 줄어들까요? 40m씩 줄어들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태훈이가 출발할 때 몇 미터 앞에 있었지? 600m 차이 났지. 근데 1분마다 몇 미터씩 따라잡아? 40m 따라잡는 거야. 몇 분 걸릴까? 잘 나가다 마지막에 계산이고 600m 차이 났잖아. 근데 1분마다 40m씩 따라잡아. 그럼 600을 40으로 어떻게 한 거? 나눈 거. 몇일까? 아니 25? 암산 이거 어떡하냐 이거 15. 15분 걸려. 15분. 아. 이거는 상황만 이해하면 x에 대한 식을 안 세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벌어진 거리 차이, 그거랑 1분마다 얘네들의 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그게 곧 1분마다 몇 미터씩 따라잡히느냐 그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미 벌어진 거리 차이를 그 숫자로 나눠버리면 그냥 따라잡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고, 식으로 풀자면 식은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써놓기만 하자. 태훈이가 출발한 지 x분이 지났다 라고 쓰면요, 지수는 태훈이보다 몇 분 먼저 출발했니? 지수가 10분을 먼저 출발했죠. 그죠? 그러면 태훈이가 출발한 지 x분이 지났으면 지수가 출발한 지는 몇 분이 지났을까? 예를 들면 태훈이가 학교에서 나온 지 3분 지났어. 3분. 그럼 지수는 학교에서 나온 지 몇 분 지난 거야? 13분이 지난 거예요. 10분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태훈이가 학교에서 나온 지 x분이 지났으면 지수는 그거보다 10분만큼 먼저 나왔기 때문에 x 플러스 10분만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훈이와 지수의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에다가 각자의 속력, 지수는 60, 태훈이는 100. 이걸 곱하면 태훈이의 속력이 100이었으니까 100x가 태훈이의 거리. 그러니까 태훈이가 학교에서부터 x분 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지수의 시간에다가 지수의 속력을 곱하면 이게 지수가 학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근데 걔네 둘이 만났다 그랬으니까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넣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답이 나온다. 근데 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고, 방금 내가 설명한 요 과정이 머릿속으로 완벽히 이해가 됐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약간 좀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x 딱 찾을 수 있는데 풀어버려도 괜찮습니다. 4번이요?
4번도 풀 수 있죠. 9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서관을 향해서 분속 50으로 걸어갔잖아. 근데 어머니가 9시 20분에 집에서 출발했죠. 그럼 이미 형우는 20분 동안 갔잖아. 근데 형우의 속력은 1분에 50m죠. 그럼 20분을 갔으니까 형우는 이미 몇 미터가 있을까? 이미 1000m를 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1000m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 근데 형우는 1분에 50m밖에 못 가는데 엄마는 250m로 와. 그럼 1분마다 몇 미터씩 따라잡혀요? 200m씩 따라잡혀요. 근데 1000m만큼 떨어져 있었지만 1분에 200m 따라잡힌단 말이야. 몇 분이면 끝나? 10분. 아이, 5분. 5분 컷. 답 5분. 오. 그쵸? 오.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우리가 9시 25분. 아 그러네. 몇 시 몇 분. 아니지. 어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그랬으니까 그냥 5분이 답이죠. 좀 9시 20분이면. 이제 도현이 같이 이제 문제를 대충 읽는 아이들이 이제 9시 25분이라고 쓰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와. 답은 5분입니다. 5분.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본교재에서 요 문제까지만 풀게요. 요거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식 안 세우고도 풀 수 있어요. 답은 4분입니다. 4분. 왜냐면 이거는 원리만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한 몇 초 만에 4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얘네가 둘레길이가 480m인 공원의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공원에 이제 뭐 트랙이 있어. 근데 여기서 딱 출발해가지고 둘이 출발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얘네 둘이 요렇게 서로 480m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A라는 친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뛰어오고 B라는 친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뛰어오고 이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다시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둘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등을 대고 출발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나 아니면 둘이 480m만큼 서로 떨어져 있다가 출발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해서 만나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480m 둘이 움직인 거리가 합쳐서 480m가 돼야지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서로 480m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1분마다 몇 미터씩 와요? 얘는 1분마다 55m를 와요. 얘는 1분마다 몇 미터를 와요? 65m를 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1분마다 몇 미터씩 가까워지나요? 10m씩. 그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10m씩 멀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고 뛰어오잖아.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1분마다 120m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끝났지 뭐. 480m 떨어져 있었는데 1분마다 120 가까워지니까 몇 분 만에 끝나? 4분 만에 끝나버린다고. 그치?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분이고요. 얘도 역시 식으로 세운다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X분 동안 A라는 친구는 이만큼 거리를 왔을 거예요. 지우야, 근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이거고 시간을 X분으로 잡았으면 이 거리는 뭐가 돼야 돼? 55X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얘도 출발한 지 X분이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온 거리는 뭐가 돼야 돼? 65X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55X랑 65X를 더했을 때 그게 몇 미터가 돼야 되니까? 그치? 전체 거리 480이랑 같아져야 둘이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세우면 55X 플러스 65X는 48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이 문제도 아까 3번과 마찬가지로 식 세우지 않고도 약간 보너스처럼 답을 탁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풀 수 있는데 안 풀어줄 거예요. 니네가 풀어보세요. 나비. 자, 그래서 숙제는 96부터 98까지고요. 96부터 98. 그 다음에 워크북은 58부터
아니다. 58부터 아까 60까지 아까 채점했죠? 오늘은 61부터 63입니다. 이렇게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3월 달부터 분반을 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거든요. 분반하기로. 예. 분반하기로 확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월 달까지 한 2주 남았잖아. 그 기간 동안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시험도 한번 보긴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수업 참여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얼마나 잘 하느냐.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질문하잖아. 질문했을 때 그 정답률, 그리고 숙제를 해오는 그런 성실함,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분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성적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적대로만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1학년이잖아.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가능성.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은 점수가 좀 낮지만 금방 한 몇 달 안에 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반까지 있어요? 일단 지금 한 반이니까 두 반으로 분반하는 거고요. 더 늘어나면 또 한 반 더 분반해야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문제 풀고 그 워크북 오늘 질문 못한 거 질문 받을게요. 알았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쉽지만 내가 고3들 특강이 있어가지고 보강을 못하는데 수요일 날 또 쪽지 시험 한번 보고 금요일에 우리 보강할 사람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규는 금요일 붙박이다잉. 너 오늘 보강하기로 했는데 너 몇 분 늦게 왔지? 한 50분 늦게 왔나? 민규는 금요일날 무조건이야. 알았지 민규야? 자, 수요일은 그냥 다 정시에 5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